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캐나다 고용회복 프로그램인 CRHP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30일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2021년도 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CRHP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7일부로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CRHP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회복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 재개에 맞춰 재성장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된 연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인 CEWS가 기존 인력의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CRHP는 임금 인상 및 신규 채용을 통한 기업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기업들은 CRHP 보조금 신청을 통해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나 근무 시간 확대에 대한 수당 및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CEWS와 같이 적격 기간에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비즈니스에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CEWS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CRHP 보조금은 2021년 6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4주에 한 번씩 총 6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보조금 비율은 신청 기간 첫 3회까지는 50%로 유지되며 이후 남은 신청 기간마다 10%씩 감소합니다. 즉 마지막 신청 기간에는 2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 6회 중 처음 4회 동안에는 오는 9월 25일까지 연장된 CEWS와 함께 운영됩니다. 신청 기업들은 CRHP와 CEWS 중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한편 CRA는 다음 주 CRHP 프로그램 신청 개시에 앞서 기업들이 서류 작업을 먼저 수행할 수 있도록 CRA 포털에 온라인 보조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에 기초하여 CRHP와 CWS 중 어떤 보조금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CRA는 오는 7월 12일 주간에 CRHP 신청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CRA의 자동 검증 절차를 거친 신청 기업들은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이내에 다이렉트 디파짓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이민성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앞으로 필수였던 신체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방이민부는 30일 영주권 수속 관련 업데이트를 통해 캐나다에 거주 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에 대한 제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조치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이 신체검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했고 아직 이민 목적의 신체검사를 마치지 않은 자, 지난 5년 이내에 이민성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지난 6개월 동안 캐나다에 체류한 자, 이 조치는 올해 12월 28일까지 임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도 위에 열거된 기준을 충족하고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경우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적체되어 왔던 영주권 이민 신청의 처리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캐나다에 더 많은 임시 거주자들이 이민 신청 일정을 앞당겨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민부에서는 올해 40만 1,000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 2분기 기준으로 캐나다는 총 8만 8,715명의 영주권 신청자를 초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주 리턴 지역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마을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밴쿠버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리턴은 최근 49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덮친 지역입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는 대형 산불이 리턴 지역을 덮쳐 마을 90%가량을 태웠다고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CBC에 따르면 고온 건조한 기후와 시속 71km의 강풍이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는데 지난 1일 밤 리턴과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 1,000여 명이 불을 피해 급히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했습니다. 얀 폴더만 리턴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15분 뒤부터 온 마을이 불길에 휩싸였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려동물과 차키 외에 다른 물건은 챙기지 못했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기에 휩싸인 마을과 사방에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왔고 일부 사상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턴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 며칠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지역입니다. 지난 30일 섭씨 47.9도를 기록해 캐나다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다음 날 49.6도를 기록해 하루 만에 폭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비지주에서는 지난 5일간의 불볕 더위로 인해 총 48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리튼 RCMP는 사망자의 대부분은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폭염이 정점이던 지난 주말 오후 두 아이를 땡볕 속 차량에 방치했던 매정한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저녁 7시쯤 칠리왁에 위치한 이글 랜딩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주차된 밴 안에 2명의 아이가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요일이었던 27일 칠리왁의 최고 기온은 40도였으며 저녁 7시경에도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밴 안에 남겨져 있던 12세와 3세 아이를 구조했고 몰 안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두 아이의 엄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구조대가 두 아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아이를 땡볕 속 차 안에 방치한 32세 여성을 아동 유기 혐의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이 여성은 코카인으로 보이는 소량의 약물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칠리왁 RCMP의 마이크 레일 경관은 아이들이 차 안에 홀로 방치되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종종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아이들을 차 안에 방치해서는 안 되고 특히 여름에는 더욱더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